매주 일요일에는 미스테리 범죄 사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뤘던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었었는데요. 사실 이 미스테리와 미제 사건이라는 말은요, 엄연히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 속에는요, 불가사의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상을 말하는 단어라고 한다면은, 이 미제 사건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 사건으로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사건의 진상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스테리와 미제 사건은요, 그 성격부터가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제 사건이라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미스테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결과가 이미 드러났어요. 눈앞에 벌어졌는데, 그런데 도저히 단서나 정황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원인 또한 알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은 정말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2008년에 있었던 충남 서천 기동 슈퍼 할머니 실종 사건입니다. 2008년 1월 24일 오전 6시 새벽입니다. 충남 서천군 종천면이에요. 이 사건의 첫 신고는 택배 운송기사로 이 주변을 지나치고 있던 박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운전을 하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늘 가던 길로 이날도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출근 도중에 길 너머로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불그스름한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날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6시라고 하면은 해가 뜨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죠. 박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해가 일찍 뜨나 보다 하면서 단순하게 별로 개의치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트럭이 점점 이 불빛에 다다르게 되자 박 씨가 본 이 불빛은요, 해가 아니라 화재 현장이었어요. 슈퍼마켓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곧 소란이 일자 주변 마을 사람들은요, 불에 타는 슈퍼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불타고 있는 슈퍼의 주인인 김순남 할머니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슈퍼마켓은요, 앞문과 뒷문이 모두 잠긴 상태였어요. 마을 주민 어느 누구도 이 불타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서 김순남 할머니를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는 결국 슈퍼의 건물을 모두 불태운 후에 잦아들기 시작했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화재가 일어난 기동 슈퍼의 잔해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슈퍼 주인인 할머니가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침울한 표정에 빠져있던 마을 주민들은요, 경찰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체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불에 타고 남은 잔해들 중에 할머니의 흔적이라고는요, 안방, 장판에 묻어있던 혈흔이 유일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혈흔은요, 사라진 김순남 할머니의 것인 게 확인되었어요. 분명히 자택은 앞문, 뒷문이 모두 잠긴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슈퍼가 불에 탔습니다. 근데 시신은 없고 잔해에서는 혈흔이 발견됐어요. 만화에서나 볼 법한 밀실 상태의 범죄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즉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타살 사건이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당시 77세, 77세의 김순남 할머님이십니다. 아직 누구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김순남 할머님의 얼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게요. 방화 사건이 벌어졌고 타살의 흔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김순남 할머니가 없습니다. 현장은 모두 다 타버렸기 때문에 혈흔 이외의 증거는요 찾기가 힘들었어요. 어두운 새벽부터 불에 타고 있었으니까 목격자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동 슈퍼는요 마을로부터 300m 떨어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적이 좀 드뭅니다. 밤이나 이른 아침 시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발견자인 물류 운송기사, 택배기사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발견 시기가 더 늦춰졌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건 당일에 일어난 화재 사건은요 잠시 보류하고요. 이 사건 이전에 슈퍼를 들렀던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를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 1월 22일 사건 발생 2일 전입니다. 오전 9시 30분 할머니가 마을 주민 정씨라는 사람에게 1,000원을 건네주면서 콩나물을 사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오후 12시 30분이에요. 택배기사가 마을 주민 김씨라는 사람의 택배를 이 슈퍼에 맡깁니다. 당시에 할머니는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택배기사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후 오후 6시 30분 동네 주민 정씨가요 아까 할머니에게 1,000원을 받았었죠. 그 돈으로 콩나물을 사다 주고 슈퍼에 들러서 소주를 한 병 사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슈퍼에 맡긴 택배의 주인 김씨가 찾아왔어요. 택배를 찾아가기 위해서 슈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때 슈퍼의 문이 잠겨 있었어요. 7시 30분이면은 이 김순남 할머님이 슈퍼 문을 닫는 게 평소보다 좀 빠른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할머니의 안방 불은 켜져 있는 거죠. 이걸 보고 김씨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질 않았어요.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을 가셨을 수도 있고요. 불을 킨 채로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슈퍼 앞에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받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 때 슈퍼 안의 불이 갑자기 꺼집니다. 아마 이때 할머니 외에 누군가가 슈퍼 안에 있었고요. 불을 직접 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김씨는 불이 꺼지는 것을 본 후 택배를 찾아가길 포기하고 집으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1월 23일 사건 발생 하루 전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슈퍼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슈퍼를 이용하지 못했고요. 김순남 할머님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재가 발생한 거죠. 이후 급하게 경찰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보 전화예요. 사건 이틀 전에 택배를 가지러 슈퍼에 방문했었던 이 김씨, 이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한 거죠. 본인이 말하기를 이상한 점이 하나 기억이 났는데 그때 방문했었던 당시 기동 슈퍼 앞에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77살이죠. 고령에도 걸어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긴 했지만 자전거를 탈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전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 씨의 증언으로 보자면 자전거의 주인은요, 적어도 김순남 할머니의 실종에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날 김 씨가 택배를 가지러 갔을 때 슈퍼 안에서 불을 끈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김 씨라는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별다른 진척이 있지를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단서가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추리를 해봐야 심증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 사건을 목격했던 택배 운송기사 박 씨라는 사람에게서도 추가 증언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언 내용이 이랬어요.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잠깐 슈퍼 옆을 지나갔었는데 차량이 한 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을 가기 직전에 CCTV가 한 대 있어요, 이 주변에는. 하지만 용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이 마을에 이상한 낙서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라는 내용의 낙서였어요. 자, 누가 썼을까요? 목격자가 될까요? 자, 둘째 아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할머니의 이 둘째 아들은요,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넷째 아들과 함께 사업상 서울에 있었던 것이, 서울의 CCTV에 찍힌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면서 알리바이가 증명됐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이 할머님 실종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요, 이 사건이 종료된 후에 사건 현장 앞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현재까지도 할머니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건 수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증거가 전혀 없었고요. 경찰들도 더 이상의 수사 진척이 없었어요. 사건은 이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직까지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화를 한 이유, 왜 범인은 불을 질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슈퍼에 불이 나게 된 방화 지점은요, 조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방 안이었습니다. 최초의 발화 지점이 방 안이었어요. 안방. 혈흔도 방 안에 있었고, 할머니에게 위해를 가한 장소가 할머니가 자고 있던 이 방 안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평소 할머니와 방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행 후에 방화를 하는 경우는요, 현장에 남겨뒀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가 대부분의 이유예요. 이 사건도 같은 유형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슈퍼 내부에 묻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지문과 머리카락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추측이 가능한데요. 방화를 한 이상 범인의 입장에서는 사체까지 같이 태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살해한 뒤에 시신을 감춘 것으로 봐서는 아예 시신 자체를 없애야지만이 자신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즉 할머니에게서 범인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시신이 불에 타도 몸에 남게 되는 상대방의 흔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성폭행이 유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아마도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두 번째는 낙서예요. 낙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낙서의 내용이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라는 내용인데요. 김순남 할머니나 쉽게 할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비교적 친근하게 부르는 순남 할머니라고 적은 걸로 봐서는요, 평소에 친분이 많고, 적어도 이 글을 쓴 사람이 평소에 친분이 어느 정도 있었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목을 했잖아요. 둘째 아들을. 이런 걸로 봤을 때 범인이라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더라도 이 낙서를 쓴 사람은 할머니의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전거와 승용차 부분을 다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택배를 가지러 갔었던 김씨가 목격한 슈퍼 앞의 자전거. 이게 만약에 범인 것이라면요, 범인은 슈퍼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 즉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에 불이 나기 2시간 전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택배기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었죠. 정황상
시신을 승용차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당시에 이 승용차를 목격한 택배기사 김씨의 최면을 통한 진술을 또 받으려고도 했어요. 최면 수사를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 흰색 자동차가 만약에 용의 차량이라면은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이 부분이 우발적 살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죠.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안으로 들어갔고요. 어떠한 이유로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대로 나가서 차를 몰고 와서 시신을 차에 태웠고 슈퍼에 불을 지른 뒤에 도주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사건 전부터 화재 상황까지의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살해 당일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방문을 했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선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그 뒤로 슈퍼에 불을 끄고 문을 걸은 뒤 담을 넘어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화재 당일 승용차를 가지고 현장에 다시 와서 할머니의 시신을 차에 실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채 현장을 빠져나오죠. 발견된 단서들로는 범인이 우발적인 범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지만요, 후속 대처 과정이 상당히 깔끔했어요. 지능적으로도 보입니다. 지능범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의문점인데요, 서천군에는 또 하나의 미해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미스테리 범죄 사건 이 컨텐츠를 처음 시작할 때 다뤘었던 2004년에 일어난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요,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건 현장에 불이 났다는 거죠. 화재 이후 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방화로 판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범인으로 보이는 자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서천 카센터 이 살인사건의 경우에도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동시에 편지도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요, 옆 가게 주인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내용이었죠. 이번 기동슈퍼 사건에서도 할머니를 죽인 것은 둘째 아들이다 라는 내용의 낙서가 마을 곳곳에 쓰여졌었죠. 이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서천 기동슈퍼 사건은 증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두 사건은 4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사건 방식을 보자니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미리 접했을 것이고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현재도 김순남 할머니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종료했었어요.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2011년에 장기 위제 사건 전담반이 편성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3일 서천 기동슈퍼 할머니 실종 사건이었습니다.